문화 콘텐츠 스토리 중국 대만을 아우르는 입문 채널 데그니티 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문고량주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금문고량주는 뭐랑 먹으면 좋을까요? 딤섬? 어떻게 아셨어요? 대만에 가시면 딤섬 굉장히 많이 즐겨 드시잖아요. 그래서 딤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일단 딤섬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딤섬이라는 말은 중국어긴 중국어인데 표준 중국어가 아니고 광동어예요. 광동어는 이제 광동 지역 사람들, 홍콩을 포함하는 중국의 남부 지역의 사람들이 쓰는 광동 일대에서 쓰는 말을 광동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캔터니즈라고 하는데 거기서 쓰는 말로 딤섬인데 딤섬도 우리나라 말로 순화된 거고 원래 광동어는 딤쌈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딤쌈. 쌈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농담입니다. 네, 딤섬이고요. 딤섬을 한자로 쓰면 뭐가 되냐면요, 점심이에요. 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하잖아요. 네, 바로 그 점심이 이 딤섬입니다. 점심이 한자였어요? 네, 점심이 한자예요. 아침, 저녁은 한글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침하고 저녁은 한글인데 점심은 한자였어요. 네, 그래서 이 딤섬이랑 똑같아요, 한자가. 그래서 점심이라고 할 때 점은 무슨 뜻이냐면 점을 찍는다 라는 뜻이고, 심은 마음, 마음에 점을 찍는다. 심이란 말은 꼭 이렇게 가슴, 마음 이런 뜻이지만 뭐 이걸 조금 확대 해석해보면 배에다가 점을 찍는다 이런 뜻도 돼요. 마음이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몸 가운데 있으니까 배에다 점을 찍는다 이런 뜻이어서 가볍게 뭔가를 먹고 지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굳이 딤섬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간식? 이런 말에 좀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간식거리다. 왜냐면 아침도 옛날 사람들은 아마 잘 먹었을 거고요. 저녁도 잘 먹었을 테니까 중간에 지나가는 식사는 그냥 좀 가볍게 먹자 이런 뜻으로 점심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광동어로는 딤쌈이 됐고, 그걸 우리나라가 받아들이면서 딤섬이라고 읽는 게 됐죠. 영어로는 이제 D-I-M-S-U-M 이렇게 쓰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 딤섬은 그래서 중국의 남부 지역, 홍콩, 광동 일대와 대만을 다 포함하는 이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먹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딤섬의 대부분은 만두 종류예요. 만두 종류가 많아요. 근데 이제 꼭 만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간단한 튀김 요리라든지 뭐 야채 요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넓게는 딤섬이라고 부릅니다. 조금씩 먹는 음식들. 왜냐면 중국의 정식 요리는 워낙 양이 많고 큰 접시에 담겨 나오는데, 만두들은 조그만 접시들에 담겨 나오거나 찜통에 담겨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다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종류들을 한꺼번에 맛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홍콩에서는 이거를 차랑 같이 먹는다라고 해가지고 또 얌차라고도 불러요. 얌차는 한자로 쓰면은 음차예요. 마실 차라고 할 때 차를 마신다라고 해서 얌차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홍콩에서는 이런 딤섬을 먹는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얌차를 먹으러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총칭은 딤섬이라는 말이 훨씬 더 큰 요리의 개념입니다. 딤섬에는요 만두류가 많은데 이 만두류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속을 완전히 이렇게 싸서 안 보이게 싸는 만두, 빠오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뭐 소룡포, 샤오롱빠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빠오는 이렇게 쌌다는 의미예요. 보자기 뭐 이런 말처럼. 네, 그래서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게 만두피로 이렇게 잘 쌓은 만두를 포라고 하고요. 혹은 중국어로는 빠오라고 하고요. 속이 들여다 보이게 전분 피로 싸는 거, 이거는 짜오라고 해요. 이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교예요. 만두 교자인데 교자라는 말도 많이 쓰죠, 우리가. 그쵸. 예, 만두를 교자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잘 구분해서 쓰지 않고 그냥 다 만두, 뭐 교자 이렇게 일괄적으로 부르는데, 원래 교는 속이 비칠 정도로 전분피를 활용해서 아주 얇게 싸는 것을 교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하교라고 해가지고 시아자오라고 하는데 만두 교자가 있죠. 이걸 이제 홍콩말로는 하가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가 있어요. 이 마이는 한자로 보면은 뭔가 이렇게 판다라는 뜻인데, 제가 그냥 이거는 완전히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이런 종류의 만두를 왜 마이라고 불렀을까? 이런 종류의 만두는요
윗부분이 터져 있어요. 윗부분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는 둥글게 쌌지만 마치 복주머니처럼 이렇게 싸가지고요. 위를 이렇게 열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속 재료가 위로 이렇게 조금 올라와 있어요. 아마 그 팔 매자가 한자 모양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자의 모양과 이름이 뭔가 좀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그냥 개인적인 추측을 할 뿐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사오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잘 쪄낸, 삶아낸 만두다 이런 뜻인데, 새우 속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갈아 넣어가지고 이렇게 복주머니처럼 이렇게 싸가지고 먹는 만두 종류가 있습니다. 흔치 않죠,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거의 먹을 수가 없죠. 주로 딤섬 가게에 가면 있는데 한국식 만두는 아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마이 종류는 거의 만들어 먹는 경우는 없고요. 우리나라 한국식 만두 가게에도 이런 마이 종류는 없고, 한국식 만두 종류에는 그 속이 비치는 만두도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요즘에 이제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종류의 딤섬이 있지만, 수백 수천 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종류의 딤섬이 있지만, 그것들을 이제 그 만두 종류를 크게 한 3가지 종류로 나눠본다면 빠오, 짜오, 마이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딤섬들과 함께 금은고량주를 드시면 정말 맛있죠. 그래서 오늘은 딤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대만 사람들이 또 가장 즐겨하는 음식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대만의 음식 문화로서 딤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딤섬이라는 게 특정한 음식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 그런 간식 같은.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하죠. 그렇죠. 이제 뭐 여러 종류의 딤섬을 함께 시켜놓고 먹으니까 이제 원래는 간식 같은 의미였다는 뜻이고요.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부르는 이름이 딤섬이라는 것이죠. 대그니티